안녕하세요. 예리한 일본어의 예리 선생입니다. 자, 요번에 2025년 7월 제1회 JLPT N3 시험을 저도 치고 왔는데요. 다른 해에 비해서 청해가 많이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이만 많이 들었다고 그거 믿고 일본어 청해 보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으면 좋았는지 리뷰를 짧게 한번 남겨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N3 청해만 나오는 거니까 주의해주세요. 미나상, 제가 모든 거를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만큼만 적을 테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많이 어려웠던 1-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문제 1은요, 과제 이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과제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1번부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1번에서 당황해서 2, 3, 4, 5, 6 쭉쭉 긴장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1에서는 아들의 생일인가? 어떤 기념일인가? 뭔가 때문에 선물을 남편과 아내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선물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의 프레젠토를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 자,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두 갈식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인가가 와이프가 신시츠노 타나에 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보기에 있었거든요. 신시츠노 타나. 처음 들어본 단어라서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다행히 보기에 그대로 히라가나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신시츠는 침실이라는 단어였고, 타나는 그 혼다나도 책장이잖아요.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보관함을 말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2, 3번에 나오는 단어가 쭉쭉 듣기에 들립니다. 바로 겐캉 하고요, 현관. 그 다음에 아케테미르, 상자를 열어보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남편이 와이프한테 너 아들한테 하나코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현관에 두지 말고 열어보지도 마라 라고 주의했던 내용이 있던 거라서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 1-1에서부터 당황을 하셔서 2번으로 넘어갔을 텐데요. 2번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학생이 겐큐 그 연구 합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명령이나 지시를 듣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길 한자에 오류가 있어서 자기가 정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크를 너가 한 번 더 해야 되긴 한대요. 근데 그 전에 40 몇 명이 오는데 50개 정도의 인사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끝나자마자 하는 거는 50부 정도의 이 페이퍼를 인사치 해두는 거였습니다. 자, 한 번 더 체크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고, 그 뒤에 3, 4번에 파소콘, 컴퓨터 체크랑 마이크 체크 하는데, 파소콘 체크는 컴퓨터죠. 컴퓨터 체크는 이미 자기가 해놨었고 마이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가 할 일이 위에 2개나 있으니까 교수님이 다른 사람 시키겠다, 호카노이터 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에어컨 문제였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에어컨 수리하러 올 건데 1시간 뒤쯤에 온대요. 나머진 다 됐고 거기 있는 하코를 하코부라고 합니다. 완전 이거 라임 쩔어. 하코는 상자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하코부 옮겨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에어컨 수리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수리는 슈리라고 하는데 이따가 6번 문제인가? 그 곰인형 고치는 거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은 그 최상인가? 최군인가? 어떤 유학생이 있어요.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인 아닐 수도 있어. 제 기억상 최씨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어 장문 교수님이 이 유학생의 장문 숙제에 대해서 코칭을 해줍니다. 근데 뭐 너 되게 단어 사용도 좋고 단어 사용이나 문장이 되게 훌륭했는데 이거 하나만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것도 무수비, 저것도 무수비 이런 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무수부라는 단어가 이번 선지와 답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무수비, 이것도 무수비. 그때 이 밈이 왜 유행했냐면 뭐만 하면은 이거 다 운명이고 뭐가 다 인연이래. 어쨌든 무수부는 연결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 장문을 하는데 무수부 할 게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바로 접속사나 이런 문장을 연결짓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였겠죠?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과자공장 공장 견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공장 견학은요, 그림이 4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무언가의 순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에 대한 거였는데요. 첫 번째 그림이 그 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이들이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마 그 TV 시청, 쿠키 과정 그거 테레비를 시청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인기가 많았던 시식, 먹어보기.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오미야게. 선물 가져오기, 기념품 가져오기.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는 1번하고 4번은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사키니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사키니는 들으셨으면서 마즈는 못 들으셨을까? 마즈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영어로 치면 first of all이에요. 가장 먼저 텔레비를 미르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제작을 구경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너희 빠이빠이 하면서 오미야게 가져가라 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파트, 마지막 순서였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비디오 시청을 가장 먼저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인 과제 2에서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는 쉬웠어요.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오래된 선풍기를 버려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전제품이나 좀 큰 가구 처리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엄청 귀찮다는 거. 그래서 이 남자도 최대한 편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 하나 끝났다, 선풍기를 해야 된다. 근데 여자가 사이트를 추천해줘요. 지역 사이트. 그래서 결국 남자가 알겠다 하고 바로 승낙을 합니다. 그 뒤로도 여자가 뭐 우리처럼 중고 사이트나 당근 같은 데 올려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귀찮고 자기도 해봤는데 좀 그렇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거절했고, 거절이라기보다는 패스했고, 지역 사이트인가? 어쨌든 그런 보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1 이었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아마 포인트 이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볼게요. 요것도 이제 1번 문제부터 어려웠던 그런 거였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나치야스미, 여름 휴가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1번이 바다, 의미가 나왔고요. 2번이 등산이 나왔고, 3번이 맛쓰리, 축제가 나왔고요. 4번이 뭐지? 그 절 가는 거였어. 테라. 절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남자가 우리 작년에, 아니다, 이번에는 우미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갈팡질팡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별로 내키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 야마노보리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우리 작년에 야마노보리 갔었지. 작년에 야마노보리 하면서 마츠리도 갔었고 테라도 갔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자고 하나? 싶더니 근데 작년에는 이런 걸 해봤으니까 올해는 다르게 가보자 라고 하면서 맛집이랑 호텔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럼 처음부터 그냥 우미를 가자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다 제끼고 바다를 가기로 합니다. 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2번에서도 좀 마음이 불안정했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기타 레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이 여자분이 아직 개인 수업은 원치 않았어요. 아직은 그거는 좀 그렇고 난 동료들을 사귀고 싶다. 그리고 수요일이 원래 수업을 받던 날이었는데 이제 수요일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기타 레슨을 금요일에 단체 수업으로 받기로 합니다. 요거는 앞에 나오는 독해 정보 검색이랑 비슷하게 소거법으로 풀면 됐고요. 자, 그 다음 2-3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책감상 문제거든요. 책감상 숙제 과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자, 여자가 근데 중간에 대놓고 센파이 카라노 선배로부터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게 있다면서 공유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공유가 요무마에또 읽기 전이랑 연다아또 읽은 후에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에 이제 뭔가 바뀐 게 있는 거에 대해서 감상해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그 선지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생각의 행가,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가볼까요? 2-4번이 그 바이토,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바를 처음 해보면,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면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애가 스포츠 용품에서 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 스포츠 용품 같은 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근데 2-4번도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자꾸 이번 청에는 전체적으로 답을 맨 앞에 줬었어요. 두 과일씩으로. 그래서 남자가 맨 앞에서 개고, 자기는 이 존댓말을 적절하게 쓰는 게 꽤나 어렵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애가 너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하니까 뭐 이름 같은 거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니? 라고 하니까 남자애가 아니, 자기는 되게 단호하게 말했었어요. 남자애가 자기는 이미
그런 스포츠를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존댓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포인트였었죠. 자, 그 다음 2-5번 한번 가볼까요? 얘도 솔직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5번에서는요, 어떤 여자가 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너 왜 퇴사하니? 사실 부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퇴사하냐고 묻는데, 이 여자분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직하, 본가로 옮기기로 했어요. 직하라는 단어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묘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모님이라는 단어죠. 어쨌든 나이도 좀 들고 하셨으니까 자기가 치카크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글로 옮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야근이 많아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모님과 근처에서 살기 위해서 옮기는 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번 한번 볼게요. 물론 유형 2의 마지막입니다. 2-6번에서는 방금이 아니라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던 누이구루미 그 인형 수리를 하시는 분이 말하는 건데, 인형 수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였는데, 이거는 인쇼가 어떤 그 인형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인형이 있으면 이 인형도 막 갑자기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겨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인상이 가와라나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게 문법에도 나오는 요운이 뭐뭐 하도록. 그래서 인형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이미지나 인상을 바꿔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유형 2번째까지였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유형부터는요, 문제랑 선지가 써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유형이 질문을 먼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메모 정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3-1번은 대초에 대한 거였어요. 수첩이라는 거예요. 태가 손이잖아요. 손. 네, 한국어로도 수첩에 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태초라는 것을 몰랐어도 뭔가 태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 뭔지 몰라도 태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는 짐작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색깔인데요. 남자가 야, 너 그거 수첩 색깔 예쁘다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말을 거는 거니까. 그냥 빌미였을 뿐이야. 그러면서 여자가 이 수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스케줄 정리도 하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내용도 적어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수첩의 활용이나 나이오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가볼게요. 3-2번에서는 여자 남자가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탁기, 여자가 새로 산 세탁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치사해하대요. 작대요. 그래서 옆에 물건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밤에만 빨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로에도 오케이예요. 밤에도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얘는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작고 조용해서 좋았다 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우리도 찔릴만한 내용인데 맹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부. 자, 이 마지막 3-3번은 뱅교할 때 이제 뇌에 여러 가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망가도 읽으면 안 되고 게임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슈즈할 수 없다,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이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부터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테마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 3에서는 제가 약간 집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기억을 복원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4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대사가 적절하겠다라고 맞춰보는 거였죠. 자, 4-1번은요. 저 이거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電車를 탔어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어서 문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릴 수 없어요. 나 내려야 되는데 저 내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청해의 특징은 애니메이션에서 얼렁뚱땅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어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1번으로 이 남자가 오리마스라고 합니다. 오리로 보여요. 그래서 엄청 베이직한 단어잖아요. 내리다. 저 내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는 미래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리마스 라고만 해도 저 앞으로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오자마시마스였나? 오자마시마스.
그리고 오자마시마스 할 때 자마는 방해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실례할게요 하고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3번은 기억이 안 나서 패스할게요. 오리마스가 정답이었으니까. 자, 4-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만화책인가? 친구한테도 보여주겠다고 해서 너 이거 읽어볼래? 연데미르라고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3번은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좀 도와줄까? 자기가 옆에서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렸던 선지가 2번이하고 3번이 있었어요. 자, 2번에 나왔던 선지가 데츠다테 아게따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주변 분들 체크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엄청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일단 테츠다우는 평소에 쓰는 도와주다, 그냥 가볍게 도와주는 거를 말해요. 데츠다테 아게따라 아게루, 이번에 문법 문제에서 수수 표현이 엄청 쉽게 나왔잖아요. 그게 청해에서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면 어때? 이거는 내가 남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리고 옆에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영희가 끙끙대고 있어. 그럼 철수한테 말하는 거죠. 철수야, 너 영희 좀 데츠다떼 하겠더라? 너가 영희 좀 도와주지 그래? 그러니까 제3자끼리의 대화에서 하겠다라 라고 쓰는 경우를 여기서는 말한 겁니다. 그 타라는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일본어로는 이거 하면 어때? 라는 의미로도 축약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2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데츠다오가. 아마 문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 3번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테츠다으에서 테츠다오로 바뀌면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하는 게 뭐뭐 할까? 하는 의지형 또는 권유의 느낌을 가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데츠다오가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좀 만화를 많이 본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다 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 요시다 카초가 계시는지, 저 요시다 과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 밖에 남자가 요시다 카초를 찾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자, 요게 바로 경어에 대한 문제였죠. 1번이 고람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2번이 아마 오하이시마스라고 있었을 거고 3번이 요시다 카초가 이라샤이마스까? 라고 나왔거든요. 자, 고람 일단 뭔지 모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라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맨 첫 번째 이런 문장 나올 때 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 스폰서에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します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할 때 보시다. 근데 자기가 요시다 과장님을 보실 수 있을까요?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이 아우라는 단어 아시죠? 만나다. 이거 앞에 오랑 마스양이랑 수를 붙여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라이시니 아이시마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죠. 그다음에 이라시아루,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행 갔을 때 이라시아이마세 이렇게 듣거든요. 이거는 손님한테 쓰는 거니까 아니겠지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크나 쿠르 같은 단어에 존경어라고 해요. 계시다, 오시다. 그러니까 요시다 과장님 계신가요? 라고 할 때 그 이라시아이마스까?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먹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형 5번 한번 가볼까요? 여기부터도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유형 5번은 내가 말을 전해둔다 라고 해서 5-1 스타일 때 오쿠가 정답이었고요. 5-2번은 이것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남자애가 이렇게 말해요. 나 이번에는 가토 또 오모테단다케도 두 개 중에 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가토,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까도 스타오가에서도 그랬겠지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해요. 가토? 진짜 처음 들어본다. 아니 이건 올해의 가치다, 내 승리다 라고 할 때 그 카츠, 이기다라는 동사의 의지형입니다. 의지형 뒤에 더 어머가 붙으면 뭐뭐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라고 남자애가 실망을 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케쳤다노? 마케라는 지다죠. 그래서 졌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에는 뭐 축하니 뭐니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서 다 제끼시면 됩니다. 자, 5-3번에는 남자가 이번에 청소 단건 자기냐고 물어봐요. 소지다 노보크나노?
라고 했더니 여자가 중간에 이번엔가? 아니 이번에 나야 라고 묻는 게 나오고요. 4-5, 5-4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5-5번 좀 어려웠어요. 5-5 어렵습니다. 이거는 호우지. 공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야크 끝났다. 요야크 때문에 1번하고 2번이 갈리거든요. 요야크는 마침내 드디어야. 야 옆공사 옆에 건물 공사 드디어 끝났다. 약간 이러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의 여자가 케코 지칸 카카타네 라고 합니다. 케코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꽤, 카카루 하면은 시간이 걸리다. 그러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 라고 하는데 그 2번인가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케코 지칸 카카타네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끝나다? 욕했다? 끝났으니까 다행이겠지 라고 해서 2번을 고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5-6번이 아마 부탁에 관련된 거였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보통 미나상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7번이 면세츠, 면접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상이 최군인가? 면세츠를 보러 간대요. 내 1번인가 바로 답이 나와요. 키또 다이조다요. 아마 괜찮을 거야. 그냥 잘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의어, 면세츠, 면접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낚시 오답이었고요. 다음에 5-8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어렵다, 무즈카시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애가 나도 어려워, 나도 그 교수님 수업이 어려워 라고 했었고, 다음에 마지막이 아마 5-9번이죠. 수요일에 회사 미팅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너가 좀 출석 좀 해줄 수 있겠니? 근데 남자가 3번에서 죄송한데 저 수요일에 출장이 되기대, 슈조가 되기대, 출장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일본식 거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 5가지 유형의 청해 문제였었습니다.